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제14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은 자발적 공동체와 자치 두 번째 시간으로 국내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은 이 사회의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만 저는 어, 정부 이외에 시민사회, 즉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더 올바른 공동체 행정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강제력을 기초로 한 중앙정부가 아니라 자발적인 결사체인 시민사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볼 주제 사례는 어, 대한민국 서울의 성미산 마을이라는 곳과 우리 충청남도 홍성의 홍동마을이라는 두 곳을 소개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미산 마을은 이렇게 서울에 다 가보셨겠지만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시청입니다. 종로 밑에 시청을 중심, 이게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해가지고 서쪽 마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쪽에 있는 것이 성미산 마을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미산이라는 작은 야산이 있어요. 우리 뭐 한남대 동네 뒷산 같은 건데 그 밑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 생협이 있습니다. 물건 사는 것이죠. 수포예요, 수포. 그런데 생협,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어, 마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린이집. 여기 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함께 기르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사실 이거 어린이집부터 이 마을이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 성미산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곳 대안학교, 성미산학교. 작은 나무, 카페라고 있고, 택견 운동을 하는 택견 체육관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미산 마을 밑에 여기 성미산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동네 부엌, 되살림 가게, 생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미산 마을 극장도 있고 소행주라고 해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한 5가정 정도가 모여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을 스스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그래서 공동체로 사는 그러한 주택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성미산 마을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책들도 두세 권 나와 있고 저도 논문을 쓰고 우리 아이들 제가 셋인데 아들, 딸 셋인데 이 성미산 공동체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서울시 마포구의 작은 야산인 성미산 자락을 중심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행정구역으로는 마포구의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 일부 서대문구의 연희동까지 지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4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쳤을 텐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돌봄이죠. 보육인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함께 아이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도 같이 하자. 그래죠. 생협이라고 하는 마트를 만들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뭐, 극장도 해보자. 그래죠. 연극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갈 때 일반 초등학교로 가지만 대안학교 우리 좀 어? 아이들을 생태적으로 키우고 마음껏 놀리는 교육을 하자 그래서 성미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 동네는 생태 중심의 어?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의 어떤 어,
그런 경쟁을 원하지 않는,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하고 좀 공동체로서 키울 수 있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2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서로 이런 저런 관계로 취미 활동도 같이 하니까요.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매년 자발적으로 마을 축제도 하고 마을 운동회도 하고 습속 음악회도 하는 등 전체가 2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 성미산 마을 공간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미산 마을은 2000년대 이 그 성미산 주변에 작은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마포 공동체 경제, 그래서 영어로 마포 Organization for Reclaiming Economy, 그래서 MORE, 모래 또는 more라고 하셨죠. 이런 마포 공동체 경제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포 공동체 경제의 기본적인 활동은 소비 활동이 있는데 소비는 공동체 가게, 아까 생협이죠. 생협을 중심으로 한 이 함께 마포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가게들이 있어요. 뭐 김치찌개 가게도 있고 파스타 가게도 있고 다양한 그 동네의 가게들을 묶어서 소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카페도 발행을 하고 그 지역 카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금을 통해서 올바른 소비, 그렇죠? 올바른 소비를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온 그러한 제품을 쓰는 그런 소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 은행, 각자의 돈을 좀 지금은 다 은행에 일반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든 공동체 은행에 맡겨서 그 돈으로 서로의 필요한 사람은 빌려가고 또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생산 운동.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다 가게죠. 공동체 가게. 여기서 또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죠. 내가 김치찌개를 한다. 김치찌개는 내가 공급하지만 다른 물건들은 다른 가게에 가서 사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공동의 것, 공유제, 커먼스라고 하죠. 이것을 늘리는 공유제 확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의 지역대안화폐인 이게 진짜 지역화폐예요. 모아라고 하는 우리는 10,000원짜리를 쓰지만 모아화폐를 쓰면서 서로에게 요 활동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돈은 뭐라고 그래요? 피와 같다 그랬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 경제를 돌리는 것이 대한 지역 화폐인 모아라는 것이고, 얘는 사람과 단체가, 가게가 이 모아를 중심으로 서로 교환을 한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공동체 경제를 살면 지역을 주민과 마을 공동체의 생활 공간으로 생각하고 골목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대부분 여기서 움직이는 조직의 형태는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이 되어서 전체 큰 조합이 있고 작은 조합원이 되어서 함께 개인주의로 활동하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으로서 사업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개인과 단체가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연대를 경험하게 되고 지역 공동체 운동의 발전과 서로를 위한 경제적 안전망, 그래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기업에 못 들어가더라도 이 동네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역에서 소비를 함께하고 잉여 자금을 모으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생산하고 공유재를 확대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살펴봤잖아요. 몬드라곤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어? 다 누구 뭐 빈부의 격차는 적지만 빈부의 격차가 적고 다 같이 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포 지역을 공동체 경제의 프레임으로 재구성하고 서로 돌보고 생존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 마포 공동체 경제가 우리 대전에도 와서 우리 한남대학교 앞에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협동조합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아직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근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2016년에 율쿡이라는 사람의 분석 틀을 이용해서 성미산 마을이 왜 성공했는가 미시적, 거시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시적으로 보면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좋다. 그리고 그동안 성미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홍익대학교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유대감이 강화되었다. 다만 이쪽이 좌파 민중당 쪽 계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좀 정치를 좀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이렇게 해놨잖아요. 연계성,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외부와 연계. 전국에 이 공동육아 모델이 전국에 한 70개, 80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즉 놀이방 같은 것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공동육아 법인체를 통해서 외부와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특히 여기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긴밀한 연결을 맺고 특히 박원순 시장 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주의가 아니에요. 전문가도 활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주의, 그 저는 내가 직접주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해결해 봐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거 다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정치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직접 해보는 이런 것들이 큰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발전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초기에는 제도권 바깥에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는 학교잖아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했지만 점점 이제 어린이집은 다 보건복지부 밑에 서울형 어린이집 해가지고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는 부분이고. 근데 지방정부와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저는 늘 요소 비료론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빨리 성장하고 실제 그 구성원들이 배우게 학습을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하면은 튼튼하지 못해요. 서울시 돈 갖다 쓰니까 돈이 뭐 그냥 서울시에서 주는 줄 알고. 원래 공동체는 자기가 낸 돈으로 해야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력 관계는 좋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 또는 우리나라 정부가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정책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쪽에. 근데 지방 서울시가 많이 도와주고 실제 성미산 마을에 있던 분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도 비슷한 모델을 실천하는 그런 시민사회 중심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미산 마을이 벌써 25년이 돼 가는데 여기서 우리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공동체 운동은 생활의 필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즉, 맨 처음 뭘로 시작했어요? 공동육아,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런 영아 유치원 보내고 아주 뭐 개인주의형 어린이집이 아니고 공동육아에 대한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CCTV 틀어놓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서로 믿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자유롭고 또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교육적인.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쓸 것도 좀 친환경,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그런 화학물질, 화학 조미료 들어간 거 아니고 친환경 소비를 하자 그러죠. 소비. 또 우리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문화 활동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 공동육아 교육에서 출발을 해서 생협, 마을극장, 성미산 학교, 먹는 거 성미산 밥상 식당입니다. 취미 동아리 등 생활 중심으로 확대해 나갔다. 지리적으로 시작은 성미산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여기서 이제 생태 공동체 운동을 펼쳐가면서 이 안에 내부적인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력은 본드처럼 끈적끈적하게 붙는 거죠. 본딩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고 이제 이게 넘어가서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묘가 전국에 7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브리징, 서로를 연결한다고 그래서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브리징 소셜 캐피탈로 나아갔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성미산 주변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지금 모아 공동체, 즉 공동체 경제, 마포, 망원동
여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진보 계열, 이게 보통 이제 공동체 그러면 사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맞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간이 함께 사는 방법을 그러니까 여기는 휴머니즘 중심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도에 있는 이거 성미산 마을은 도시에 있는 예를 들면 대전시 우리 학교 앞에 만든다면 이런 성미산 마을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지만 시골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농촌 지역의 홍동마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동마을은 어디 있느냐? 우리 대전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대전의 서북쪽이죠. 홍성 홍성군, 여기 서해안고속도로가, 우리 뭐 대천 가잖아요. 대천 가는 길에 거쳐야 되는 게 홍성입니다. 서해안인데, 거기에 보면 홍성군 중에서도 홍성군의 동쪽, 홍동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구 3,800명, 가구수 1,600세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곳은, 뭐, 오마이뉴스에서 나왔지만,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하고자 하는 일순입니다. 기농하는 것이 그냥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농촌 지역에서 공동체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귀농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어?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일순위 마을인데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 형성됐고 현재 어, 기존 주민과 귀농 기초인 3,500여 명이 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기본적으로 농업 중심의 마을이지만 농촌 관광, 교육, 문화, 에너지 등 생태 공동체 중심의 50여 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1958년, 이것도 꽤 오래된 거예요. 우리 몬드라곤 공동체처럼 풀무학교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풀무신협, 홍동농협, 풀무학교 생협, 마을활력소 이런 다양한 조직 형태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좀 수업 시간에 이런 데 한번 방문해서 직접 현장을 가보는 게 필요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58년 풀무학교, 풀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옛날에 불을 떼면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바람개비를 돌려서 불이 잘 타도록 저는 이걸 이제 아, 협동자유를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중물은 저 밑에 펌프가 있으면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먼저 부어야 되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마중물, 풀무 이런 거 옛날 개념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불을 잘 타게 해주는 게 풀무예요. 선풍기 같은 거. 풀무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일본에 가면 에노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아, 일본의 이제 에농의 중심이 된 이쪽 사람들이 방금 여기 친환경 농업하는 곳이거든요. 친환경 유기농법. 그래서 농약 안 치고 오리를 같이 길러서 오리가 해충을 잡아먹게 하는 거. 또 우렁이 농법, 우렁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친환경 농법을 하는 일본 에농의 고다니 주니치 회장도 방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9년에는 잠깐 국민학교가 폐교 위기를 겪었다가 83년에는 다시 이제 어,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전 교생이 기숙사 생활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전문대학도 만들어서 2000년에 2년제 생태농업과 전문 과정도 개설해서 고등학교 플러스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이 풀마학교가 홍덕마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풀마학교 설립자 두 사람인데요. 이창갑 선생님하고 여기 주옥로 선생님이에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이창갑 선생님은 평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남강 이승훈, 여러분 독립운동사 살펴보면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조카고, 함석헌, 충청도의 유명한 민족운동가로 함석헌이 있는데, 함석헌의 동급생, 그리고 오산학교 2학년을 중퇴한, 고 이제 일본 유학을 갔다가 일본에서 무교회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무교회주의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초할 때 기존 교회는 너무 썩었다. 오히려 성경 중심으로 교회 없이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분하고 같이 뭐 성경 공부와 영향을 받고, 또 덴마크에 뒤에 설명했지만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룬트비의 협동사상, 협동조합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갔다가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혼란기잖아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이때 이분이 홍성에서 주옥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한참 후배겠죠. 한 20살, 15살 후배인데, 만나서 함께 풀마학교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주옥로라는 분은 홍성 출신, 충청도 출신이고 서울 감리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분과 만나가지고 함께 풀무학교를 만들어서 농촌의 근대화 운동, 농촌의 잘살기 운동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뭐야, 새마을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운동이라고 역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세운 설립 정신은 94년까지는 위대한 평민으로 살자. 어? 평민은 모두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4년부터는 이걸 좀 바꿔가지고 위대한 것보다는 더불어 사는 평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뛰어난 사람 없어도 함께 도와가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창갑 선생님이 주장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은 우선 이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통해 날마다 하늘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야 합니다. 선생은 이 땅에 아들, 딸을 기여하고 소망을 주며 날마다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같이 공부하고 일도 하며 협의하고 나가는 생활교육이라. 생활교육 중심의 교다. 그다음에 주옥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볼게요. 이 땅에 지금 70억 인구가 살지만 그때 48억이었나 봐요. 48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나 나는 사람의 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교육이나 믿음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한 미개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만으로 살고자 하는 지성인이 있고, 지식인 지성인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셋째,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개인에서 지성인으로, 지성인에서 신앙인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의 바탕 위에 믿음을 뼈대 삼아 참되게 실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람 중에서 교육과 믿음을 골고루 갖추고 서로 도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빛과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풀무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풀무학교 목표를 보면은, 풀무학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바탕을 둔 깊이 있는 인생관과 학문과 실제 능력에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 하나님과 이웃, 지역과 세계, 자연과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 기르고자. 그래서 10가지 교육 목표, 성서 위의 학원이다. 자, 아침 예배를 시작을 하고요. 기본층인 평민이 중심이다. 한국의 선비 정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민의식을, 그래서 지식을 갖춘 평민. 머리, 가슴, 손이 조화를 이룬다. 어? 머리는 학문, 가슴은 신학, 손, 노작, 노동도 함께 해야 된다. 작은 학교. 큰 학교에서는 경쟁만 하고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학교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가 더 성경적인 거죠. 모든 학생은 생활관 공동체에 생활하게 돼 있고, 무미, 우리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우리는 뭐예요? 더불어 사는 평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밝은 학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문화활동하고 자치활동을 격려합니다. 지역과 더불어 사는 학교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제사회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선택해서 공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이기 때문에 국가의 헌법을 어기지는 않겠지만 사학의 자율적인 정신을 추구한다.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또는 뭐 이런 아, 공동체 운동에 협동조합 운동에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는 덴마크의 니콜라이 그룬트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로 따지면은 영종조 시대 때 덴마크를 이끌어간 지도자입니다.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고 실천적 기독교 운동가로서 목회자, 시인, 교육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의 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힘이 아니라 국민성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국민의 성격을 개조해야 된다.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농촌 부흥운동을 이끌게 되죠. 그 당시에 덴마크는 실질적으로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전해가 옛날엔 덴마크 큰 나라였어요. 근데 조그만 황무지로 쫓겨나고 중앙세도 파상하고 정말 민족의 사기가 뚝 떨어진 우리나라 로 따지면 일제시대 같은 상황이었어.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국민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 성격 개조 운동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여기서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개혁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존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덴마크 기성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이런 어려움도 겪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상적으로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또는 실존주의 운동을 하려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실존주의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철학자예요. 굳이 뭐 자기가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천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룬트비가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이런 민족 국민 성격 개조 운동 그리고 교회 개혁 운동으로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분은 나중에 국회의원도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토지 소유권, 음? 소농제도도 확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시인이잖아요. 찬송가도 많이 작곡하고 풀무학교도 여기 나오는 새마을 운동도 풀무학교도 이 구룬투비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일본의 우치무라 겐조라고 하는 목회의 주의 운동으로부터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풀무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1년에 25명 뽑는 거예요. 한 학년에 25명 뽑고 우리 충남 발전연구원에서는 이게 모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만들어내서 풀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는가, 교육, 협동조합,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책들도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공납금도 궁금하시면은 생활관비 매월 11만 원, 급식비 25만 원, 입사비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홍동마을의 협동조합을 살펴보는데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우리는 왜 농촌마을 홍동을 찾는가, 주목하는가. 풀마학교에서 마을 공동체까지 교육, 유기농, 협동조합으로 읽는 풍동 이야기 해가지고 홍동 이야기 해가지고. 그러면 다양한 조직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지금 59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농업 관련된 협동조합, 마을 관련 활동, 교육 문화 활동, 그다음에 복지 활동, 경제 사업 활동 이렇게 해서 59개의 다양한 마을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가장 그 형태 중에서 많고 그다음에 NGO들도 있고 그다음에 영농 법인도 있고 공적기관도 있고 친목 모임도 있다. 다양한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정부 공무원이 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인 자발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 조직의 회원 수 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200명, 회비 납부하는 사람들 200명, 그죠? 사무실 가진 게 한 80%, 상주일은 한 4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 그래서 이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은데 풀무 신용협도 요 금융에 관련된 것이고 생협이라고 생활에 관련된 협동조합이고 그다음에 농업할 때는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의료생협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 이 3,500명이 사는데 병원을 우리 자발적 결삭제로서 스스로 만든 거죠. 생활협동조합으로서 병원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도 하고 환경농업조합법인도 있고 할머니들도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풀무, 우유, 평촌 농장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교육 관련 분야는 풀무학교가 있고 어린이집, 꿈이 자라는 때 방막 밝고 맑은 도서관도 그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지역 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원하는 NGO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공실, 출판사, 그 동네 이야기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마을 활력소, 정롱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홍동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볼 때, 어, 그냥 그 기성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되면 돼, 기업에 들어가면 돼, 이런데 좀 새로운 대안도 있다는 거를 한번 검토해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쪽에 어, 관심이 있으면 실제 좀 기본적으로는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알바를 하든 직장생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공동체를 찾아가서 이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공동체 형성에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풀무학교로부터 시작했고, 이 교육을 통해 조합원 교육, 서로 우리가 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주의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계속돼 있어야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생활의 필요를 의무론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생활의 필요를 함께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생협부터 풀무 생협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관들을 만들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함께 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보육, 경제, 문화 등으로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와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일본과의 연계를 했자고 그랬잖아요. 우치라마 겐조의 무교육 영향을 받은 일본의 애농학원 또는 기독교 독립학원과 연결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농약 안 주고 친환경으로 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이런 자연에 농약을 뿌려야 되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 옳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소비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소비를 다 자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도시하고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협의 도시권, 여성 아파트에 예? 반상회라든가 도시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 아까 성미산 마을 같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하고 연결해서 서로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없는 건 그쪽에서 주고, 우리가 있는 건 그쪽에 주고. 그래서 지역 소비자와 연대해서 이런 공동체를 전국에 이렇게 마을마다 형성되고 나면 이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정말 인간이 소외되잖아요. 주인의식이 없고 주체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주체로서 살아가고 결론적으로 행복한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들도 이쪽 공동체, 자치로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이 시민사회, 시민단체 또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14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